7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A와 B에서 좋아하는 노래 장르를 조사했어요. 근데 두 학교 모두 표 1과 표 2로 나타났는데 1에는 뭐가 표현됐냐면 학교 A, B 구분 없이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 60% 퍼센트 생략한 거죠. 그다음 힙합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30%, 그다음에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 40%, 다시 댄스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70%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 각각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을 이제 따로 조사해 보니까 A 남학생 300명, A 여학생 200명, B 남학생 250명, B 여학생 220명 이렇게 조사가 된 표 두 개가 있는 거죠. 결론은 각 두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 중에 힙합과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행렬로 표를 만들었죠. 왜 갑자기 60이 0.6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묻는 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60%를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100분의 60, 0.6이 된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인원수 320, 250, 200, 220을 지금처럼 행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행렬을 곱하랍니다. 그럼 이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네, 직접 곱해봅시다. 이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한 값을 더 셈해야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0.6 곱하기 300 더하기 0.3 곱하기 200. 이게 일행 1열의 성분일 겁니다. 그다음 일행 2열의 성분 0.6 곱하기 250 더하기 0.3 더하기 곱하기 220. 2행 1열의 성분 0.4 곱하기 300.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대충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 다음 0.4 곱하기 250 더하기 0.7 곱하기 220. 자, 이렇게 해서 곱셈을 하라는 대로 일단은 식은 써봤습니다. 써보고 나서 조사라는 건 이걸 조사합니다.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학생 수를 나타낸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A, B, C, A 플러스 B, A 플러스 E. 여기는 성분은 어떤 PQ, 지금 우리가 PQ를 여기다 계산해 놓은 거죠. 그 성분과 관련된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여기 있는 얘는 뭘 계산하는 거죠?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인원을 계산한 거겠죠.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요.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에다가 동시에 남학생이면서 A 학교인 사람들 모아둔 겁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이면서 A를 좋아하는 A 학교인 사람. 그럼 여기는 0.3은 여기서 온 거죠. 힙합을 좋아하는 여학생. 근데 그 여학생이 어디서 온 거죠? A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 근데 그 남학생이 B 학교에서 온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와 여기를 곱했는데 60%는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비율값, 250은 B 학교의 남학생 수. 이렇게 모아보면 힙합을 좋아하는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B 학교 학생이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쓰면 B 학교의 남학생 중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지만 읽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읽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힙합을 좋아하는 여학생 중에 B 학교의 학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댄스로 가야 되잖아요. 아마 더 밑에 줄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곱하면서 40과 300을 곱했죠. 40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 중에 A 학교. 여기는
댄스를 좋아하는 여학생 중에 A 학교. 걸렸네요. 여기 있죠. 여기를 말하죠.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그럼 이게 모아보면 댄스를 좋아하는 A 학교의 남학생, 댄스를 좋아하는 A 학교 여학생. 이거 모으면 뭐가 되죠? A 학교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그럼 여기 있는 성분 전체가 다 답이라는 얘기죠. 여기를 말하네요. C. 이행 일렬의 성분. 정답은 3번이 된다. 마지막 얘는 그럼 뭘까요? 0.4 남학생과 250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B학교인 거죠. 여기는 댄스를 좋아하는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B학생인 것. 여기는 댄스를 좋아하는 B학교에 있는 학생 수를 모아둔 거겠죠. 그렇게. 여기는요? 일단 쓴 거 다 해볼까요? A 학교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전체 모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B 학교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 전체 모임. 뭐 이런 걸 태워요. 여기는 A 학교에서, B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 전체 모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만약에 문제가 좀 바뀌어서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 전체를 구하라면 요거 2개 더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는 힙합 A 학교에서 힙합 좋아하는 학생 수, 밑에는 B 학교에서 아니죠.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니까요. 네. 힙합을 좋아하니까 이쪽이죠. 이렇게. 내가 문제를 이걸 읽었죠.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 전체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A 학교에서 힙합 좋아하는 학생 전체, 얘가 B 학교에서 힙합 좋아하는 학생 전체니까 A와 B를 더한 것. 네. 이런 게 이제 책에서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골라내라면. 표 1은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빵과 우유의 한 개 가격이고, 표 2는 진영이와 민수가 구입한 빵과 우유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행렬을 표시했죠, 각각을. 둘을 곱해놨네요. 곱했을 때 1행 2열의 성분, 1행 2열이면 여기 1행과 여기 2열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곱하는 숫자의 조합으로 본다면 800, 일단 1행 2열만 쓰는 겁니다. 800 곱하기 4 더하기 400 곱하기 5가 되죠. 근데 이 800이 의미하는 바가, 이 800이 의미하는 바는 편의점에서의 산 빵의 개수, 빵의 금액, 편의점에서 파는 빵의 금액, 얘랑 곱해졌죠? 4. 민수가 빵을 산 민수가 개수를 이어서 보면 편의점에서의 빵의 가격, 그 빵을 민수가 몇 개 샀느냐. 그럼 얘를 둘을 붙여보면 편의점에서 800원 하는 빵을 민수가 4개 샀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빵에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럼 앞에 거와 뒷말을 이으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민수가 산 빵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금액이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민수가 산 빵의 금액. 하나 800원짜리에 4를 곱했다는 얘기는 개수 4를 곱한 거죠. 단위당 가격에 개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금액을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편의점에서 파는 우유의 하나 가격. 거기다 5를 곱했죠. 5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는 5가 의미하는 바는 우유를 민수가 몇 개 샀느냐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과 이 말을 이어보면 편의점에서 우유를
민수가 5개를 산 거예요. 그걸 곱해놨으니까 금액을 계산한 거겠죠. 편의점에서 민수가 산 우유의 금액. 근데 얘네들 덧셈했죠? 그럼 이것도 더하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편의점에서 민수가 지불한 금액이 되겠네요. 품목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결국 민수가 거기서 샀을 때 금액을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2번. 네, 해담이 잘했군요. 자, 세 행렬 A, B, C에 대하여 담을 구하시오. 네. 뭐 일단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써 있는 걸로 본다면 행렬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결합법칙이죠.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2, 0, 마이너스 1, 2 더하기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입니다. 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진 않겠죠. 근데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조금 더 다르게 빠르게 푸는 방식이 없을까 했더니 뭔가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혹시나 지워지는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되 지워지는 게 발생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이걸 분배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일반적인 알파벳 쓸 때는 혹은 숫자일 때는 곱셈의 규칙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행렬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렬 A와 행렬 B의 곱과 행렬 B와 행렬 A 곱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앞뒤 순서를 잘 맞춰서 알파벳 순을 쓰지 마시고 앞뒤 순서를 잘 맞춰 쓰셔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분배를 해보면 AB 더하기 AC 왼쪽 오른쪽 위치 잡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보니까 여기 A와 B의 곱, 여기 마이너스 A와 B의 곱, 여기 플러스 C와 B의 곱, 여기 마이너스 C와 B의 곱은 지워지네요. 그럼 남은 건 얘네 둘이 남죠. AC 플러스 CA. 근데 이걸 계산하고 했더니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게 AC가 결국 2개니까 2AC 이러면 안 된다고요. 행렬은 곱셈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춰서 그냥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2, 0,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0, 2, 1, 3. 더하기 0, 2, 1, 3. 곱하기 2, 0, 마이너스 1, 2. 계산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0, 0. 얘는 0이고요. 4, 0. 0, 2.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되겠죠. 이쪽 0, 마이너스 2, 0, 4, 2, 마이너스 3, 0, 6 이렇게. 둘을 덧셈하게 되면 덧셈할 때는 그냥 선분의 위치대로 맞춰서 덧셈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2, 8, 1, 10 이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이 나옵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도 물론 시키는 대로 A를 제곱하시고 A와 B를 곱한 다음에 2배 하신 다음에 빼고 이렇게 여기는 시키는 대로 해도 되겠지만 혹시 이제 다른 방식이 좀 귀찮아 보이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본 결과 얘랑 얘를 잘 보니 A가 묶여요. 왜 우리가 예전에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있잖아. 그런 걸 떠올리면 돼. A가 묶여. 근데 A 제곱은 A 곱하기 A잖아요. 마이너스 2AB에서 A를 가로 바깥으로 뺍니다. 근데 가로 뺄 때 가로 왼쪽이다. 그럼 A가, 여기는 A가 둘이니까 2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사실은 상관없는데 여기는 A가 B보다 왼쪽이 있잖아. 그럼 A를 빼낼 때는 왼쪽에 있는 A를 빼내는 거니까 뺀 A를 왼쪽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남은 건 A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남겠죠. 플러스 BA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B를 바깥으로 빼봅시다. 그럼 B를 바깥으로 뺄 때 왼쪽에 있는 B를 빼내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로 왼쪽에 B를 빼내셔야 돼요. 그럼 A 마이너스 2B 똑같아졌죠. 여기가 이게 같아졌네요.
그럼 같아지게 되면 얘네들을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빼낼 때 이렇게 빼시면 이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빼시면 큰일 나는 거죠. 공통인수 빼내면서 공통인수 뺐어. 그럼 가로치고 남은 거 A 더하기 B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치 승준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야? A 오른쪽에 가로, B 오른쪽에 가로잖아요. 근데 그 가로가 공통이면 빼낼 때도 오른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빼냈기 때문에 위치상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남은 거는 왼쪽 가로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A와 B 확률을 더하라는 얘기죠. 더해보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곱셈 A, 마이너스 2B, 여기다 2를 곱해요.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걔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빼면 0이 되고. 얘네를 곱한 거니까, 곱하고 더하면 2. 곱하고 12, 곱하고 0, 더하면 12.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 0. 이렇게 되죠. 이 문제. 조금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제 풀이법만 잠깐 확인해 보면,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CB, 마이너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지울 거 지워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AC, 플러스 AC 이렇게 지워질 테고, 여기 플러스 AB, 여기 마이너스 AB 지워질 테고, 남은 거는 CB, 마이너스 BC. 근데 이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묶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냥 이 자체로 C와 B를 곱하시고, B와 C를 곱하시고, 이렇게. 1, 2, 마이너스 3, 4,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2, 4, 3. 빼기 1, 2, 4, 3. 곱하기 마이너스 3, 4, 1, 마이너스 2. 각각의 행렬을 곱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빼서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은 묶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A를 왼쪽에다가 A-3B, 여기는 마이너스 2B를 왼쪽에다가, 그럼 여기는 플러스 A, 얘는 플러스 3B. 봤네요.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뜻이라 그런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럼 아까 한 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2b를 빼면 a-3b 이렇게 되겠죠? 묶을 때는 공통 부분인 이 부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로 빼내시고 나머지 가로를 앞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하셔서 이제 직접 곱셈하시면 되겠죠? 뭐 저 정도 계산하실 테니까. 자, 2번. 두 행렬에 이거의 모든 성분을 걸어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네. 혹시 이걸 이렇게 하셨다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하실 분. 다. 자, 이렇게 하셨는데, 봅시다. 원래 얘 배열이 A제곱이니까 AAB 더하기 AB제곱이니까 AB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낼 수 있나요? 순서가 중요하다며. 이 AB는 A 뒤에 있고 여기는 AB는 B 앞에 있는데 순서가 안 맞잖아. 같은 앞에 같은 뒤에 그래야 같이 앞으로 같이 D가 되는데 여기는 AB는 A 뒤에 있고 여기는 AB는 B 앞에 있잖아. 이렇게 못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A부터 먼저, 어쨌든 A는 같잖아요? A. 여기는 A. 같은 왼쪽이죠? 그럼 A를 먼저 묶어냅시다. 그러면 AB 플러스 BB가 되고, 이쪽에 좀 있을까요? 자리 없어서. A 묶어내면 AB 플러스 BB가 되고. 근데 이 가로 안에서 다시 보니까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는 또 공통 부분이 같이 순서상 뒤에 있죠? 그럼 뒤로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뒤로 빼면 A 플러스 B, B. 이렇게가 정확한 답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얘랑 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셈할 때는, 이렇게 3개짜리 행자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2개 먼저 계산하시고, 이거를 2개 계산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0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 0, 플러스 2, 0, 4.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기가 이렇게. 네. 놓칠 수 있다. 여러분들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번도 그냥 대입하기보다는 이거를 계산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위랑 아래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거, 무슨 관계가 있을까? A, B가 직접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합과 차가 나와 있죠?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배열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B가 뒤에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뒤로 B를 뺍니다. 이렇게. 그럼 A 빼기 B는 나와 있죠, 이게? 1, 마이너스 1, 3이 있어요. B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B. 근데 이 B 어떻게 찾나요? 여기서는 연립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 A 빼기 B.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B를 구해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B를 찾아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셔야죠. 그럼 A는 지워지고, 어차피 덧셈은 곱셈과 다르게 일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대로 성립하니까 빼게 되면 이게 2B가 됩니다. 행렬 B의 실수가 2배 곱해지죠. 각 성분을 빼라는 얘기죠. 2 빼면 마이너스 2 빼면 6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어떤 행렬에 2를 곱해서 2성분이 나온 거니까 2를 나누면 행렬 B가 나오겠죠.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9, 8. 플러스 1, 플러스 3, 4. 네, 이렇게 행렬의 값이 나타나겠죠. 자, 이 문제는 별표 낮춰놓읍시다. 중요합니다. 두 행렬 AB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할 때 실수 XY 값을 계산하시오. 이 식을 만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왼쪽 식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안 맞죠?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가 순서에 맞게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식이고, 얘를 분배하다 보면 이렇게 4번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랑 다릅니다. 됐죠? 근데 얘가 좌변식이, 여기다 쓸게요. 이 좌변식이 우변식과 같죠? 근데 2AB는 AB 더하기 AB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같은 케이스니까요. 이렇게. 그럼 좌변 우변을 보면 여기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여기 AB 하나 여기 AB 하나가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결론은 이게 남다는 얘기죠. BA랑 AB가 서로 같다. 이 문제에서는 교환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원래 행렬은 곱셈의 교환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반적은 보통은 대체로 이렇다는 뜻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상 어떤 케이스에서는 교환을 성립시켰더니 답이 맞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BA 마이너스 2, 3XY 그 다음 1, 2, 2, 1 이거랑 1, 2, 2, 1 마이너스 2, 3XY 이 곱이 서로 같다는 뜻이죠.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 6 4가 남죠.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 X, 2Y X 플러스 2Y 2X, Y 2X 플러스 Y 이렇게가 남아요. 이쪽은 마이너스 2x 3 2y 마이너스 4x 6y 자, xy를 구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거를 연립하게 되면 xy를 둘이 위아래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여기가 좀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보기 편해요. 그럼 4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따라서 x는 3이 되고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2y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대표제 10번 1번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사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걸 본다면 혹시 보일까 모르겠네요. 이거 뭐가 되죠? 네, 이게 되죠. 여기 딱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A를, 행렬 A를 보면 되고, B를 단위 행렬을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곱셈 공식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 않나요? 앞에서 배웠는데, 행렬의 곱셈 공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식의 곱셈 공식은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근데 이건 단위 행렬이잖아요. 단위 행렬은 어차피 A2나 EA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교환의 그 곱셈의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단위 행렬이 붙어 있을 때는. 그럼 이 꼴에 맞춰 본다면 얘가 원하는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원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단위 행렬은 몇 번 곱해도 단위 행렬이라고 배웠었죠? 앞뒤에서 이거 됐었어요. 단위 행렬의 n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이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네. 아니면 의심스러우시면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하나씩 정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 곱해보시고 a 세제곱 이렇게 곱해보시고 플러스 a 제곱 곱해보시면 플러스 ae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그럼 계산하다 보니 얘는 a 세제곱 얘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 단위행렬 곱하면 안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지워지고 남은 건 이렇게 남는다. 네.
안 되면 직접 분배해 보셔야 되는데, 단위행렬 때는 곱셈 공식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남는 건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a세제곱 마이너스 2죠. 단위행렬은 알고 있고 a세제곱이 필요한데 a를 제곱하게 되면 2, 0, 마이너스 1, 3 얘를 두 번 곱해라. 4,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9.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에 a를 곱한 것이다. 4, 0, 마이너스 5, 9에다가 2, 0, 마이너스 1, 3을 곱한 것이다. 8,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 0, 27. 네, 이거죠. 거기다가 단위행렬을 빼라. 8, 0, 마이너스 19, 27에 1, 0, 0, 1을 빼라. 그럼 7, 0, 마이너스 19, 26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아이고, 아직 안 끝났죠? 2번 남았죠? 자, 2번. 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10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시오. A의 100제곱? A 제곱부터 해봅시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한 번 더.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3. 마이너스 3, 플러스 4. 1.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됩니다. A제곱이. 그럼 A세제곱은 A제곱에다가 A를 곱한 것.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1. 거기다가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곱하라.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3,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1. 단위행렬 나왔네.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네. 그래서 따라서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므로 A의 100제곱은 A의 세제곱을 몇 번 더 곱하면 돼요? 33번. 이거 지수법칙 적용됩니까? 이건 A잖아요. 똑같은 A를 앞뒤로 바꿔 곱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순서가, 곱셈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죠. 거기다가 A 한 번. 근데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이 33제곱 A. 근데 단위행렬은 몇 번 곱해도 단위행렬이죠. 그 단위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 단위행렬은 숫자에서는 곱하기 1과 같은 개념이라 생략이 돼요. A. 그래서 A의 100제곱의 값은 결국은 얘가 된다.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한 거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풀어보세요. 네, 10-1번 풀어보시고 10-2번도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 놀지 마시고 그 밑에 것도 풀어보세요.
벌써 다 풀었다고? 왜 안 풀고 놀고 있는 겁니까? 놀고 있던 거니까.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지우, 또 하고 있었어? 놀고 있는 게 아니면 뭐 하고 있었어? 재밌는 게 놀고. 수업 도중에 문제 풀라고 했더니 문제는 안 풀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봐. 재미없으면 죽을 줄 알아. 얘기해봐. 재미없으면 죽어. 재미라도 있어야지. 아니 그게 뭔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언제? 지금? 방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길래 봤는데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진료 대기실에 아니 그 진료 대기하는 거에 그 환자들 이름 써져 있는 목록에 그 실명이 전두환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실명에 전두환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게 좀 웃겨가지고 그거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자. 전혀 재밌지 않다. 죽자. 아니 갑자기 핸드폰이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고 보면 그분도 참 세상 살기 쉽지 않겠다. 이름이 전두환이라. 하필 왜 전두환일까? 그럴 수도 있어. 예전에 그분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설마?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조금 칭송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일정 부분은 또 칭송받을 만한 부분도 있긴 있어. 일정 부분은 그 사람들이 했던 정치 내용 중에 잘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그런 걸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내 아들이 지금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설마 여자는 아니잖아. 알고 보니 전두환 씨 그랬더니 네 하고 여자분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런 분들 계셨어요. 뭐 대통령 이름 따라 이름 짓고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좀 요즘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너도 개명하는 게 어때? 전두환으로. 성도 딱 전시인데. 아들 나와서 성공을 아들 머릿속에 그 상상이 좀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너희 그 외갓집인가? 아니면 친가 쪽인가? 광주시잖아. 네, 둘 다. 그 이미지 안 좋겠다. 더군다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겠는데? 그 너희 부모님도 안 좋아하시지 않아? 전두환 대통령 쪽을? 좋아하시죠? 그렇지. 좋아. 그 광주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할 리가 없지. 와서 막 시민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했는데 그 누가 좋아해? 살인자죠. 어떻게 보면 살인자야.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뭐. 저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마당에 숨어 있고 그랬다. 아유. 과일 버릇이라는 거 가지고 숨겨.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평가하려면 지금 현재 시각으로 그때 당시의 역사를 평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해.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뭐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살인자들이야. 웬만하면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역사를 평가할 때는 그때 상황의 시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그때 상황이라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은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겠죠. 특히 광주 분들한테는 아마 철천지 원수.
나만 나가면 떠드는구만. 어? 어이 전두환 씨, 나만 나가면 떠들어. 문제는 안 풀고 지금 아니 아까부터 계속 뭘 쓰고 지우고 뭐 하는 거야? 하나만 아직 한 문제도 못 풀었어? 어이 전두환 씨,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계속 죄송하다만 하고. (33) 33 곱하기 3이 100이랑 같으냐고? 그죠, 아니죠? 자, 봅시다. 이제 녹화를, 잠깐만.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어. 전두환 씨.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녹화 버튼 누르면 깜빡했나 본데. 자, 다음 행렬 A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그때 이행 이혈의 성분을 계산하시오. 이걸 계산해야 되죠? 원래는 낱낱이 하나씩 다 하는 게, 행렬의 곱셈은 원래는 낱낱이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단행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맞춰서, 그럼 곱셈 공식에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 4제곱을 찾아라는 거죠? 4번 곱하라? 설마 4번 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무슨 규칙이 있을 것 같죠? 뭐 4번 곱할 수도 있어요. 곱하면 되지 뭘. 뭐 곱셈이 얼마나 어렵다고. 근데 아마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곱하고, 네. 여기 곱하면 1 곱하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0. 플러스 1, 얼마예요, 그러면? 네. 순간 계산이 안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순간 계산이 안 되잖아, 지금. 네,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이거예요. 맞습니까? 잘못 쳐놨죠? 잠깐 내가 전두환 때문에 자꾸 집중력이 그 순간 갑자기 집중력이 없어졌어 지금. 머릿속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 너 때문이야 전두환. 내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전두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얘기해? 네가 얘기했잖아. 이 상황에서 전두환 얘기한 게 너 지금 누가 얘기했어? 아니 저 어제 친구가 보내준 거 아니 우리는 너한테 들었잖아 어쨌든. 자, 다시 정신 차립시다.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9. 완전 계산 엉망이었구나. 네, 다 틀렸네, 계산을. 전두환 씨. 플러스 1, 마이너스 3. 녹취도 집에.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러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규칙이 보여요.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곱한 다음에 혹시 원래 있는 행렬과 무슨 규칙이 성립하는지 없으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규칙이 있어 보이죠? 이걸 2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행렬 A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이 결론은 2A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므로 A 제곱이 2A였네요. 거기에 제곱. 그러면 실수의 제곱 4A 제곱. 맞나요? 근데 A 제곱 아까 다시 뭐랑 같았냐면 2A랑 같다고 그랬죠. 또 여기 A 제곱 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4 곱하기 2니까 8A. 다 됐네요. 그럼 이 답은 8A 마이너스 2랑 같다. 8A 저기 8배. 마이너스 8, 24, 마이너스 8, 24.
거기다가 단위행렬을 빼라. 그럼 정답은 뺀 거니까요. 마이너스 9, 2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다음 2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봅시다. 행렬 A가 다음과 같고 A의 55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아마 규칙이 있겠죠. 설마 다 곱하진 않을 거 아니야? A 제곱부터 일단 하나씩 해봐야 되니까 제곱 처리부터 먼저 해봅시다. 2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0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1 무슨 규칙이죠 이거는? 이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1 0 0 1 이건 마이너스 1 단위행렬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네요.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A의 4제곱은 A 제곱의 제곱과 같다. 이거는 행렬이 하나일 때니까 지수법칙 쓴 겁니다. 두 개가 있으면 뭐 두 개가 곱해져 있거나 이러면 지수법칙 쓰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럼 A는 A의 단위행렬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단위행렬 제곱하면 단위행렬이 되죠.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면 알아냈네요. 그럼 A의 55제곱은 최대한 5로 묶어야 되죠. A의 4제곱에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0 한 다음에 13 하고 A 3제곱이 남아요. 근데 A 4제곱이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의 13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이죠. 글씨가 이상해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고 단위행렬은 몇 번 곱해도 단위행렬이죠. 그리고 단위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하나 마나인 행렬이기 때문에 A 세제곱만 남는다. 근데 이제 와서 A 세제곱 계산하기 좀 귀찮죠? A 세제곱은 A 제곱에 A를 곱한 것이고 A 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 곱하기 A. 여기 있었어요? A 제곱은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러면 2는 곱하나 마나죠? 단위행렬은. 그러니까 남은 거는 마이너스 A. 결국은 이 문제 정답은 저 원래 있는 행렬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는 거죠.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대로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다 더하면 4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10-2번. 다음 행렬 A가 1번 A를 몇 번 거듭 제곱하면 단위행렬이 된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처음으로 가장 작은 자연수의 값이니까 처음으로 단위행렬 나오는 자연수가 몇 제곱입니까를 물어보죠. 그럼 행렬 A를 두 번부터 일단 해봅시다. 천천히.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2. 자,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6, 3이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남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 1이 남네요. 아직은 뭐 마땅히 뭐가 보이진 않죠. 그렇잖아요. 아직은 마땅히 뭐가 보이진 않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A 세제곱. A 제곱에 A를 곱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2.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아니죠?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규칙이 보이죠? 마이너스 단위행렬. 그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6번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A의 6제곱은 A 세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게 되면 드디어 단위행렬이 나오겠죠. 물론 원래는 A 세제곱하고 A 4제곱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지금 A 제곱의 규칙이 이렇기 때문에 뭐 A 4제곱이나 A 5제곱에서 단위행렬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빨리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따라 자연수의 값은 최소값이 6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2번 문제는 A 6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6제곱에서 단위행렬이 나온 걸 알았으니까 저 식은 단위행렬 마이너스 4, A 4제곱은 A 세제곱에 A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3, 2.
그럼 E 마이너스 A 세제곱이 아까 뭐랑 같았냐면 마이너스 1이랑 같았죠.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E. 그럼 E 플러스 4A 마이너스 3E. 동량 처리되죠? 얘네들은 같은 단위열이니까. 그러면 4A 마이너스 2E 4A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4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E 2를 분비합시다. 2 0 0 2 이걸 빼게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6 12 빼면 마이너스 4 빼면 6 이렇게 해서 답이 정리가 됩니다. 자, 혹시 근데 앞쪽에 이거 기억나세요? 켈리 해밀턴 정리랑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 그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행렬 A에 성분이 A, B, C, D 이렇게 4개 있고 자, 이랬을 때 이런 규칙의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A에 대한 2차식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럼 행렬 A에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행렬 A 곱하기 AD 마이너스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 그러면 얘는 영행렬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풀어보게 되면 여기서 A제곱 얘랑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곱하면 여기다가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한다면 그러니까 A하고 단위행렬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곱셈곱식이 적용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건 뭐로 한 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식을. 그럼 얘는 분배하게 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를 저기는 행렬 A를 보시면 되고 여기는 B는 단행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확히 딱 들어맞아요. 모양이. 그렇지 않나요? 딱 들어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영행렬이 된다. 영행렬에는 뭘 곱해도 영행렬이니까요. 따라서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건 마이너스 2가 된다. 아까 우리 했던 거죠.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의 6제곱은 단행렬이 나온다. 최소의 자연수, 단행렬 되는 최소의 자연수는 6이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일리 말씀드렸던 켈리 해밀턴 정리는 이래저래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행렬식이니까 이게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고 해요. 적용은 돼. 근데 적용되는데 2차 정사각 행렬 때는 이런 행렬이라는 관계식이 늘 쓰이겠죠. 쓰이는데 이 쓰인 식이 문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빨리 얼른 이거 별로 숫자 어렵지 않잖아요. A와 얘를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여기 어떤 규칙이 조금 보여되고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였을 때 이거 약간 정리하면 좀 쉬워지겠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거고 정리해봤는데 식이 썩 문제에 딱 들어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문제 시키는 대로 약간 노가다 뜨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어떤 단행렬 값을 2차 정사각 행렬로 이걸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인수분해처럼 단행렬 있으면 곱셈곱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 A, 여기 A, 여기 E, 여기 E 둘 다 음수. 그죠? 마이너스 AE, 마이너스 AE 그러면 마이너스 2AE 근데 E는 곱하면 안 하니까 이거 딱 들어맞네. 이거 인수분해 되는구나. 인수분해해서 A-2의 제곱은 영행렬. 제곱해서 영행렬이니까 따라서 A-2는 영행렬. 그래서 A는 2랑 같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요게 틀려요. 여기서로 넘어갈 때가 틀린 겁니다. 왜 행렬은 그랬잖아. 저번에. 행렬은 행렬 A와 행렬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된다고 해서 두 개 중에 꼭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죠. 이거는 행렬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예를 보셨잖아요. 저번 시간에.
두 행렬 모두 다 영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곱하면 영행렬이 나오잖아. 근데 둘을 곱해도 영행렬이 됐다고 해서 꼭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영행렬이 됐다고 하는 뜻은 이 괄호와 이 괄호를 곱해서 0이 되는 거고, 영행렬이 되는 거고, 이게 a-2, 얘가 a-c가 되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영행렬, 얘가 영행렬. 이런 느낌 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렬일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켈리 해밀턴 정리 같은 거 써보다 보니까 혹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느낌상 단위행렬은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적용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원하는 정답이 이런 꼴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꼴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행렬 A와 행렬 E가 서로 같다면 이 식이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식이 성립할 거고,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구조의 여러 후보 중에는 얘도 있긴 있을 거란 얘기야. 하지만 물론 문제는 여기를 만족하는 행렬이 무조건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은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는 그런 꼴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풀었던 꼴은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양만 하면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랑은 좀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써먹을 수 있었다라는 건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을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조심해라. 네, 그런 겁니다.